2과 2 두 번째 문장의 짜임과 양상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책 116쪽이고요. 우선 문장의 구성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성 성분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민희가 노래를 부른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들어가 있죠? 자, 민희가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주체가 되니까 주어. 철수가 물을 마신다. 마신다 보입니까? 움직임, 성질, 상태 등을 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술어 되겠죠. 슬기가 책을 읽는다. 을을 들어가면 목적어지요. 그래서 서술의 동작의 대상이 된다. 목적어. 소녀는 어른이 되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어가지고요. 보충해 주죠. 그래서 보충, 되다 아니다 앞에서 불완전 부분을 채워주니까 보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위에는 주성분이었고요. 밑에는 꾸며주는 성분인데 운동화가 보입니다. 근데 그 운동화가 무슨 운동화? 낡은 운동화. 명사 꾸며주니까 요거는 관형어 되겠죠? 보인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수수하게. 서술어로 꾸며주니까 요것은 부사어 되겠습니다. 다시 체언을 꾸며주는 거는 관형어, 용언을 꾸며준다 부사어 들어갑니다. 체언은 뭐고 용언은 뭐였죠? 체언 봅시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들이고요. 용언에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 동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117쪽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 볼게요. 이번에는 우와, 응 이라고 얘기하면서 동현아 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부르는 독립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어머 하니까 독립어지요. 은희가 주어 사과를 목적어 먹었다 서술어 되겠고요. 다음에 물이 주어 되다 아니다 하는 서술어 그것을 보충해주는 얼음이는 보어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성분은 문장의 뼈대가 되면 빠지면 안 되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있고요. 부속성분은 꾸며주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체형 꾸며주는 관형어, 그 다음에 용언 꾸며주는 부사어 되겠습니다. 독립성분은 독립어 되겠고요. 자,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자, 이제 문장의 짜임을 이제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문장의 짜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은 혼 문장과 겹 문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혼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하나 있는 거지요. 주어 서술어 하늘이 정말 예뻐. 그래서 혼. 다시 하늘은 주어 파랗고 서술어 구름은 주어 하얗다. 겹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두 개 있으면 겉문장 되겠죠. 다시 가. 나는 기뻤다. 이것은 혼문장 강아지가 했어요. 뭘 했어요? 재채기 일을 목적어 들어가죠. 주어 서술어 하나씩 들어가니까 혼문장. 영환이는 책을 읽고 다빈이는 노래를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겹문장이 되겠고요. 은재는 좋았어. 뭐가? 축구공. 무슨 축구공? 형이 주는 축구공이 좋았다라고 해서 이것도 겹문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 겹문장은 두 번 이상 주어 동사가 이루어지는 거. 나는 빵을 먹고 영주는 밥을 먹는다. 나는 좋다. 어머니가 만든다.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가죠. 혼문장 아까 전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 주어 서술어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다시 겹문장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겹문장은 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혼문장을 나란히 이어서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졌다 등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고 있죠. 다시 포함되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농부들은 주어 기다린다. 서술어인데요. 그 안에 비가 오기 얘를 이렇게 넣어서 아는 문장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두 문장의 차이는 연결된 이어진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있으니까 아는 문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겹문장의 종류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두 개의 혼 문장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아는 문장은 하나의 혼 문장이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하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지우는 생겼어. 뭐 재주가 있게 라고 하면서 여기 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120쪽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어진 문장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진 문장은 크게 대등과 종속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형은 중학생이다.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볼까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요거는 대등입니다. 옆에 비가 내려서 빨래가 젖었다. 요거는 종속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형은 중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두 문장이 서로
대등하다. 어머니가 가시거나 아버지가 함께 가신다. 앞뒤 문장이 서로 대등하죠. 나는 상처가 나서 약을 발랐다. 네가 웃으면 나는 기분이 좋다. 라고 해서 종속적으로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종속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겹문장 중에 이어진 문장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뜻이 대등한 관계다. and, but, o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가 종속적입니다. 꽃이 폈다. 왜? 봄이 오니까 꽃이 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관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진 문장 다 했으니까 이제 아는 문장 봐야 되겠죠? 121쪽입니다. 그럼 아는 문장인데요.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는 문장은 겉에 있는 문장. 안긴 문장은 안에 있는 주어 서술에 있는 이런 문장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요게 아는 문장이지요. 그러면서 별이 뜨다를 이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별이 뜨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안긴 문장 보시면은요. 명사절로 되겠죠. 을을이라고 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역할을 합니다. 다시 주어 그는 서술어 몰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을 몰랐대. 근데 무슨 사실? 우리가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게 우리가 돌아오는 관형절이 되겠죠. 자, 범수는 주어 뛰었다. 서술어인데요. 뛰었는데 어떻게 뛰었나? 땀이 나도록 뛰었다라고 해서 서술어로 꾸며주니까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122쪽 가주시면은요. 그러면 안긴 문장이 문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볼게요. 코끼리는 주어죠. 여기가 전부 다 서술절이 된대요. 길다. 코가 길다라고 하는 게 서술절. 여기 보시면 서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석양이 주어 빛났다. 서술어인데요. 빛났는데 어떻게 빛난다? 눈이 부시게라고 하면서 서술어로 꾸며주죠. 그래서 요거는 부사절.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주어 아신다. 서술어. 근데 뭐를 아시는데? 모범생임을 하면서 임이라고 하면서 명사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을을 들어가니까 목적어로 들어가서 명사처럼 들어가는 명사절.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명사절. 나는 주어 좋아한다. 서술절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착한 기훈이를 좋아한대요. 기훈이가 마음이 착하대요. 그래서 기훈이 명사를 꾸며주시오. 그래서 관형절이라고 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쉽죠? 따옴표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지 하면서 이렇게 인용되는 문장을 집어넣은 인용절. 다른 문장 하나를 인용하여서 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안긴 문장 옳았음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따위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처럼 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관형절은요. 관형어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진호가 이기는 장면 이렇게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웠는데 어떻게 아름다웠어? 서술어를 꾸며주죠. 빛이 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부사절. 서술절은요.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슬기는 마음이 곱다. 요 자체가 서술절이 되겠고요. 인용절은 쉽다 했죠.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따옴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인용절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나간다. 보자. 이제 문장의 다양한 짜임과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혼문장과 겹문장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라고 하는 그 두 문장을 겹문장, 이어진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얘는 서술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혼문장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도입니다. 라고 해서 얘도 혼문장이죠. 얘도 혼문장. 노력은 지름길이야. 이게 아는 문장이죠. 주어, 서술어. 노력은 지름길인데 뭔데?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겹문장에서 아는 문장이고 무슨 절을 알았다? 지름길을 꾸며주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속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늘이 무너졌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과장,
뻥이 심하죠? 그다음에 가정 무너진다면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공이 많다라고 하는 문장하고 배가 산으로 간다는 문장. 사공이 많으면이라고 가정하고 있죠.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면 뭐 어떤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4쪽. 자, 구슬이 서말이다. 구슬이 세 자루가 있대. 근데 구슬은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해서 구슬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하면서 설사 그렇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모아서 정리가 다듬고 하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설명. 자, 사공이 많아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해결책이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보충제를 볼까요? 속담은 하나의 완결된 문장형 구조, 뭐뭐는 뭐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상징을 통하여서 의사가 결집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서 옆에 제시된 문장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라고 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 무슨 의도를 하고 싶은데 하늘이 파랗다 바다가 푸르다 그런 말을 쓰고 싶으니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니? 겹문장 만들래? 혼문장 만들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문장의 효과는 뭐냐? 표현 대상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겹문장은 표현 대상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끝.